네, 여러분들께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운영 체제에 따라서 재현되는 디지털 컬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수년 동안 또는 뭐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좀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맥OS 그리고 또 윈도우즈와 같은 운영 체제에서 재현되는 컬러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컬러가 다르다라는 건 동일한 이미지 파일, 동일한 영상 파일을 재생을 했을 때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봤을 때와 맥OS 운영체제에서 봤을 때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운영체제에 따른 컬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맥OS와 같은 이제 애플의 OS X 이상의 운영체제에서는 그 전체적인 컬러 매니지먼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풀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그 맥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보다 더 정확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류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대로 역설해서 말씀을 드리면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컬러와 관련된 작업, 이미지 또는 영상과 관련된 작업을 한다 하시면은 컬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컬러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더 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윈도우 운영체제 안에서 컬러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컬러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컬러 크리티컬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작업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윈도우 운영체제와 맥 운영체제의 이 컬러의 차이와 관련해서 거의 한 20여 년 넘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20여 년 넘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 부분은 바뀜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기준인데 어쨌든 윈도우에서 드디어 네, 이 윈도우 2000, 뭐 윈도우 비스타, 뭐 윈도우 7, A10 뭐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뭐 컬러를 맞추지 못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이제 윈도우 11에서부터 뭔가 좀 변화가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윈도우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우리 이제 테크 커뮤니티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나운스된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그 커뮤니티 매니저가 작년 10월입니다. 2022년 10월 18일 날 이제 올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즈 11의 버전 22H2에서 오토 컬러 매니지먼트 ACM이라는 기능을 이제 그 SDR 디스플레이를 위한 그런 여기서 SDR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닌 일반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의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SDR 디스플레이를 위한 ACM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프로페셔널이냐, 컬러 크리티컬한 분이시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컬러 크리티컬 하시면은 컬러에 대한 정확도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11의 버전 22H2부터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션이 이제 지원이 되는 시스템 레벨에서의 컬러 매니지먼트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뭐 여기서도 뭐 써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컬러를 모든 윈도우의 사용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나 섀도우 표현 또는 뭐 다커톤스와 같은 이제 어떤 톤 재현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정확성을 좀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오토 컬러 매니지먼트가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10의 버전 1709에서부터 이 HDR 모드에서는 이제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SDR 디스플레이에서까지 지원이 되는 거는 이제 처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HDR 부분에서 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에이수스의 노트북을 설명을 하면서 HDR 모드를 켰더니만 얘가 갑자기
광색역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sRGB의 그 색공간으로 이게 매핑이 되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에이수스 노트북의 올레드 노트북이죠. 그 올레드 노트북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렉트 X 디벨로퍼 블로그를 들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dvancing the State of Color Management in Window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윈도우즈 11 2022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을 보시면은 그동안의 윈도우의 컬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또 이 도큐먼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윈도우가 컬러가 개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반증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윈도우즈 11의 2022 업데이트 뭐 발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게 뭡니까? 뭐 어떤 기술이죠. 어떤 기술입니까? 네,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컬러를 이 장치 어크로스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장비 간에 일관성 있는 정확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바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테크놀로지 기술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창의적인 뭐 이런 프로페셔널이시거나 아닌 좀 이 크리티컬한 컬러를 다루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컨텐트 크리에이터이시라면은 당연히 네, 정확한 컬러를 요구를 하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적인 컨텐츠를 좀 더 일관성 있게, 그리고 가장 그 최고의 베스트 퀄리티로 볼 수 있게 한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원하고 있었는데 윈도우즈 2000부터 이미지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으로 ICM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했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써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ICM은 누가 준 거죠? 제가 이걸 시험 문제도 많이 냅니다만은 이건 애플이 줬죠. 네, 애플의 컬러 싱크라는 기술을 윈도우용으로 포팅을 한 다음에 그 컬러 싱크 API를 윈도우한테 무상으로 줍니다. 네, 라이선스 프리로 그냥 주고 사용해라 해가지고 윈도우 2000에 탑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은 애플이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컬러 싱크라는 기술을 전달을 윈도우한테 해준 것은 좀 그 장비 호환과 장비나 운영 체제를 뛰어넘어서 범용적으로 컬러를 관리하기 위해서, 컬러 관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원래는 애플 컬러 컨소시엄이었었는데 이름도 인터내셔널 컬러 컨소시엄, 우리가 알고 있는 ICC요. 그게 원래 애플 컬러 컨소시엄이었거든요, 이름이. 그것도 좀 벤더 스페시픽하니까 좀 뭔가 좀 이 제조사 입김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애플 이름도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ICC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ICC에서 컬러싱크 API를 윈도우한테 이제 윈도우용으로 포팅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그 윈도우에서는 그걸 이름을 ICM으로 바꾼 다음에 윈도우 2000에 탑재를 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이름은 이제 뭐 윈도우즈 컬러 매니지먼트로 바뀌었습니다만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API는 네, 여기서도 써 있습니다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앱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기본적으로 네, 뭐 산업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sRGB 컬러 스페이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색 공간으로 이제 뭐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매니지를 안 했었죠. OS 차원에서의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건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윈도우의 유저 인터페이스, 윈도우의 바탕화면, 뭐 윈도우의 창틀,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컬러 매니지먼트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안 됐죠. 20여 년 동안 안 됐었던 겁니다. 영상은요, 안 됩니다. 네, 영상도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애플에서 유튜브 띄워놓고 보시고 윈도우에서 유튜브 띄워놓고 보세요. 컬러가 얼마나 다른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sRGB를 이제 뭐 기본으로 가정을 했죠. sRGB라는 세컨간의 기원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HP가 공동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무튼 네, 뭐 그런데 이제는 네, 하이 퀄리티 와이드 게머 디스플레이가 머치 모어 커먼해졌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이제 손쉽게 광색역의 디스플레이를 손쉽게 습득 입수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 심지어 노트북에서도 올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와이드 게머 광색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범용적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 컬러 매니지먼트나 이 정확한 어큐레이트한 컬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윈도우즈 11의 2022 업데이트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SDR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도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도 여기서 SDR 디스플레이를 여러분들이 좀 혼용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SDR과 HDR은 뭐죠?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건 뭐죠?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밝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밝기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개멋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 헷갈리지 마세요. 개멋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SDR인데 와이드 게머시 있습니다. HDR인데 와이드 게머인 경우가 더 많기는 하겠죠. 네, 뭐 세상엔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SDR인데 와이드 게머신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토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의 이 윈도우즈 11의 2022 업데이트를 보시게 되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티드 시스템 레벨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가속을 지원을 하는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시스템 단계의 컬러 매니지먼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슈어스라고 되어 있고 모든 컬러 어디에서의 모든 컬러입니까? 윈도우에서 실행되는 모든 컬러. 윈도우즈에서 실행되는 모든 앱에서의 컬러, 그 애플리케이션이 컬러 매니지먼트가 되던 안 되던 기본적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AC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HD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10 이후부터 이제 10에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 이제 그 SDR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와이드 컬러 게머시나 HDR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애플리케이션이 혹시나 있었다면은 그런 뭐 와이드 컬러 게머시나 HDR을 지원하지 않는 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sRGB로 매핑을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 웹 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보세요.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만약에 올레드 디스플레이나 와이드 게머 디스플레이로 보시는 경우에는 오버 세츄레이티드하게 보여질 겁니다. 컬러가 포화된 상태로 보여지게 될 텐데 지금 이 오토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을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네이블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은 sRGB로 매핑이 된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뭐 포토샵이라든지 포토샵과 같은 그런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제 ICM WCS 컬러 매니지먼트 방식 무슨 얘기죠? 그 프로파일을 땡겨오는 방식으로 컬러 매니지먼트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네이티브 게머 이건 뭐죠? 디스플레이 프로파일이 정의해 놓은 색역에 맞추어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광색역 디스플레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요 디스플레이가 올레드의 DCI P3의 100%를 재현하는 아주 광색역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광색역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은 sRGB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토샵에서 뭐 어도비 RGB나 P3의 이미지를 띄워요. 그러면 어도비 RGB나 P3의 광색역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맥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맥만큼 컬러를 이제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뭐가 안 되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의 컬러 일치는 안 됐었던 거죠, 과거에는. 근데 이제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디테일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좀 이 컬러로 발생할 수 있는 컬러 아티팩트를 좀 덜 발생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레디언트나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그 톤 재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뭐 그 톤 재현을 뭐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앱이 기본적으로 이제 10비트에서 16비트까지의 정확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컬러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8비트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8비트의 정확도였었는데, 그 부분이 8비트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그런 어떤, 예를 들면 8비트에서 10비트, 8비트에서 12비트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뭐 재현을 하게 되면은 디더링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디더링 문제도 해결을 하는데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프로비전드 SDR 디스플레이에 한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부 SDR 디스플레이들에 한정해서 이 기능이 특별하게 이제 활성화가 돼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이제 서피스 스튜디오 2 플러스 그리고 서피스 프로 9과 같은 장치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주 진보된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기술 자체는 이 HDR과 ACM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서 HDR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SDR 디스플레이를 위한 이 ACM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의 혜택을 그대로 또 얻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드밴스드 컬러라는 이 기능 자체는 여기서도 소개해 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스탠다드 디스플레이에서 보다 더 유의미한 그런 컬러에 대한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OS 차원에서 이제 엄브렐라 텀이라고 되어 있죠. OS에서의 이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엄브렐라 텀을 보니까 우리 애플 맥OS에서의 컬러싱크가 생각이 나네요. 컬러싱크가 이제 전체 영역 OS에 있어서 전 영역에서의 컬러를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책임을 진 지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드밴스드 컬러라는 것은 이제 표준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높은 색상 충실도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운영체제 기술의 이제 포괄적인 용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컨텐츠를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sRGB의 100니트, 0에서 100니트 이상 범위를 넘어가는, 그 다음에 색역 같은 경우에는 sRGB의 색역을 넘어서는, sRGB의 색공간을 넘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뎁스 같은 경우는 최소 8비트 이상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ACM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은 요구되는 이제 요구 사항들을 한번 보시지요. 일단 윈도우 11의 이 버전은 22H2 이상이 릴리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WDDM 드라이버는 3.0 또는 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GPU가 AMD RX 400 이상, 그 다음에 라이젠 프로세서 위드 라데온 그래픽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12세대 엘더레이크 이상이죠. 그 다음에 독립형 인텔 G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DG1 또는 그 이상.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GPU에서는 엔비디아의 GTX 1000 시리즈 이상.
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셔야지만 이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의 혜택을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8비트 이상의 sRGB급 이상의 패널을, sRGB 이상의 패널을 사용을 하고, 여기 와이더 된 sRGB 게럿, 그리고 옵셔널리 10비트 per 컬러 채널을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CM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레지스트리 키를 변경을 해야 되고 어드밴스드 디스플레이 항목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드밴스드 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ICC 프로파일을 생성을 하시려는 경우에 그 ICC 프로파일을 새롭게 이 ACM을 위해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 문서를 여기다가 설명을 해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직접 만드시려는 경우에는 이 해당 문서를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 벤더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사 또는 하드웨어 제조사, 노트북 제조사와 같은 곳에서 이 ACM 기능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런 ACM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지원만 잘 해주면 이 ACM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ICC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작동되는 포토샵과 같은 앱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CM 기능을 활성화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네,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존 뭔가 마찬가지로 작동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뭐 톤 재현에 있어서 뭐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톤에서나 뭐 이런 보다 더 향상된 디테일, 그다음 컬러 아티팩트를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류의 혜택을 보시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구식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ICC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앱들, 은 기본적으로 sRG 게럿으로 리스트릭트 된다, 제한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심지어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광색형 모니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sRGB 색공간으로 제한이 된다. 이 부분도 제가 이전에 에이수스의 노트북 올레드 그 광색형 노트북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광색역이에요. P3 100%급의 광색역의 올레드 노트북인데 그 HDR 기능을 키면은 이제 HDR 상태에서 그 이제 sRGB로 한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 이상의 색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술 문서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윈도우 11에서 이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가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바로 사용을 하시기는 좀 쉽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윈도우 창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설정의 정보가 있죠. 설정의 정보로 가시게 되면은 그 윈도우 사양이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윈도우 11 홈에 A22H2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OS 빌드가 2537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드가 22621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빌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높은 빌드를 지금 스테이블 버전으로는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하실 때요. 윈도우 업데이트로 가셔가지고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즈 참가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참가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베타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를 허용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베타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까지 전부 다 받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윈도우즈 참가자 프로그램 참여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단 데이터도 필수 데이터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윈도우즈 11에
인사이더 프리뷰 평가본 해서 빌드 2537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일단 윈도우즈의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5월 말일 기준입니다. 2023년 5월 말일 기준으로도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부팅을 몇 번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행여나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따라하지 마시기는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블루 스크린 몇 번 떴거든요. 정품 윈도우 11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요 베타 버전을 설치를 했다가 블루 스크린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의 책임하에 하십시오. 괜히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또 까셨다가 블루 스크린 떠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뭐죠? 우리 커맨드, 이게 이제 맥에선 터미널인데, CMD, 아무튼 그 윈도우즈에서 CMD를 실행을 하시고, 이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바이브 툴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바이브 툴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깃허브에 있습니다. 깃허브에 이 바이브 툴 버전 0.3.3, 지금까지 이제 최신 버전이 이건데,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걔를 이제 C 드라이브, 루트 드라이브에다가 바이브 툴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걷다가 이제 압축 해제를 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바이브 툴이라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4개가 아마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DLL 파일 보이시고 PFS DLL 바이브 툴 실행 파일까지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제가 어떻게 명령어를 입력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 툴 /enable /id 콜론 36371531이라고 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바이브 툴이 윈도우즈 피처 컨피그레이션 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successfully set feature configu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설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설정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부팅 하셔야죠. 설정 메뉴 가셔가지고 시스템으로 가신 다음에 시스템의 디스플레이로 가십니다. 디스플레이로 가신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아래쪽에 고급 디스플레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고급 디스플레이로 가시면은 아래쪽에 앱의 색 자동 관리, 이게 원래 없던 거거든요. 이 앱의 색 자동 관리라는 자동 색 관리를 사용하면 앱 및 기타 컨텐츠가 이 디스플레이에서 정확한 색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얘를 켬으로 놓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윈도우즈의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배경화면, 바탕화면, 폴더에 뭐 예를 들면 크롬의 아이콘 뭐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과거 이제 제가 올레드 네이티브로 사용했을 때는 막 그 오버 세츄레이티드한 초광색역이었는데 아주 그냥 디폴트 색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정상적인 색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확인한 건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제 에이수스 노트북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에이수스의 마이 에이수스라고 해가지고 이 올레드 패널의 색역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올레드 여기 있죠. 스플렌디드라는 기능인데, 자, 스플렌디드 기능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스플렌디드 기능이 HDR 모드가 켜져 있는 동안 스플렌디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분명히 윈도우 11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시스템에서 디스플레이로 갔을 때 HDR 사용은 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 고급 디스플레이로 가가지고 고급 디스플레이에서 앱의 자동 색깔리를 enable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 작동은 HDR 모드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머지 세팅에서도 막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즈 HDR 모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금 HDR 모드잖아요. HDR 모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올레드에서 깜빡임 없는 디밍 지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앱들이 제공하는 기능, 뭐 올레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런 그 올레드 케어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스플렌디드 기능에서 색 영역에 대한 커스터마이즈, 이제 자동 이제 선택 이런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에이수스의 그 노트북을 사용을 했을 때도 결국은 이제 그 이 윈도우즈 10에서 HDR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sRGB로 색역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예, 했었는데 결국은 못 썼습니다. 못 썼던 이유가 일부 앱들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캠타샤 같은 걸로 스크린 캡처를 영상 캡처를 한다 그러면은 화면 녹화가 이상한 컬러로 돼버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앱 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지금 얘도 어떤 식의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베타 버전이기도 하고 앱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을까요? 포토샵에서 지원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단 베타 버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베타 버전을 스테이블 버전으로 다시 돌릴 겁니다. 그리고 이 ACM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요. 안정화가 됐다 하더라도 앱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쓸 수 있죠. 뭐 안 그러면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윈도우 운영 체제도 윈도우 11부터는 이렇게 SDR 디스플레이에서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뭐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기로는 엄브렐러 텀이라고 하는 전 영역을 커버하는 컬러 매니지먼트 기능, 이름이 어드밴스드 컬러 매니지먼트 ACM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베타 버전에서만 가능하다. 윈도우즈를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참여 프로그램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튜닝 해가지고 그 해당 기능을 이제 사용해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은 일단 써볼 수는 있다 정도로, 근데 좀 위험하다 뭐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운영 체제에서 재현되는 컬러에 대한 변화의 시점,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컬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게 지금 이 순간이다. 뭐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차까지 이제 이 과학적,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컬러의 기원, 히스토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론적 배경을 읊었죠. 1700년대, 800년대, 900년대까지 생리학적, 물리학적, 뭐 그다음에 그 심리학적 컬러들 다 다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정신물리학적인 컬러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디지털 컬러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디지털 컬러의 배경, 역사, 히스토리 쭉 지나온 방향들 쭉 한번 우리가 다 전체적인 컬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는 최종 마무리는 윈도우즈 11이죠. 윈도우즈 11 버전으로 최종 마무리, 우리 14주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